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배설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배설 하도록 할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습니다. 정말 쉬워요. 제가 방금도 오늘 이번 주만 배설을 지금 6번째 하는 중인데, 가면 갈수록 실력이 느는 건지 아니면 내가 까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짧아져, 시간이. 그래서 내가 30분에 시작하는 이유도 딱 맞출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호흡이었죠. 여러분, 결국 호흡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로 따지자면은 기체 교환도 이제 호흡이라고 했지만, 넓은 의미에서 호흡을 이야기하자면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 이제 호흡이었어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산소와 영양소를 이용하여서 물과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노폐물을 만들어냈죠. 그것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배설계는요, 세포 호흡 과정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 몸 속에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 친구를 어디로 내보내는 것이다?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우리는 배설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생성될 수 있는 노폐물들은 뭐가 있는지, 그 노폐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방금 제가 설명 살짝 하긴 했어요. 세포 호흡 과정으로 어떤 노폐물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물과 이산화탄소. 가장 먼저 물 먼저 가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물 H2O죠. 자,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노폐물은요, 필수 영양소 3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성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노폐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저 물은 어떤 식으로 내보내고 있냐면은, 당연하게 가장 많이 내보내고 있는 게 이제 오줌이겠죠? 그쵸? 두 번째는 여러분, 한겨울에 해보시면 입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때 이제 수증기가 응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날숨에도 아주 약간의 물이 포함되어 있다, 노폐물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노폐물은 이산화탄소예요. 여러분, 이산화탄소도 방금 전에 공부했던 필수 영양소 3가지를 분해할 때 나오게 되는 노폐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주로 어떤 형태로 내보내고 있죠? 그렇죠. 무조건 날숨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죠? 좋아요.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 얘가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세 번째는 암모니아라고 하는 노폐물이에요. 자, 암모니아는 분자식으로 써보게 되면 NH3라고 쓰게 되는 친구고요. 특히 필수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을 분해할 때 만들어지는 노폐물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친구는요, 그냥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혈관이라든지 다 녹아버려. 굉장히 유독성 물질이야. 그래서 바로 내보내지 않고 간이라고 하는 곳, 간 알죠? 간에서 조금 더 독성이 약한 형태인 요소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서 오줌에 녹인 다음에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됐죠? 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쓱 써보니까 노폐물을 가장 많이 내보낼 수 있는 형태가 오줌이죠. 물론 날숨도 2개 겹치고 오줌도 2개 겹치지만, 그쵸? 오줌, 날숨은 다 했으니까, 호흡에서, 그지? 오줌 한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공부할 내용은 그래서 오줌을 만드는 배설계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얘들아, 솔직하게 말할게. 배설계의 구조에서는 딱 한 친구, 콩팥, 신장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가장 메인이고, 나머지는 떨이야. 떨이라고 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약간 떨이야. 가볼게요. 첫 번째, 콩팥입니다. 자, 콩팥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속질. 안쪽에 존재하는 속질. 두 번째, 겉질. 마지막으로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저 깔때기라고 하는 친구는요,
오줌을 콩팥에서 만든 다음에 1차적으로 저장하는 1차 저장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할 얘기가 있는데 저 콩팥 속질과 겉질에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네프론이에요. 네프론. 네프론은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은 오줌을 생성하는 단위입니다. 오줌을 생성하는 단위다. 오케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뭐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단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저 네프론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얘들아. 첫 번째, 여러분 네프론은요. 한자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구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실사공구예요. 우리 몸에 실처럼 분포되어 있는 친구가 누구죠? 모세혈관. 구가 공구자야. 따라서 모세혈관이 공처럼 뭉쳐져 있는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을 우리는 보먼 주머니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먼 주머니는 조금 전에 공부했던 이 사구체라고 하는 친구를 감싸고 있어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는 이 네프론에서 오줌을 생성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사구체랑 보먼 주머니 막 어떻게 막 지나다 보면 오줌이 생성되겠지. 그럼 그 오줌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길을 우리는 세뇨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뇨관은 방금 공부했던 보먼 주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세뇨관을 지나서 어디에 모이게 되느냐? 우선 1차 저장소인 콩팥 깔때기에 모이는 겁니다. 그럼 콩팥 깔때기에 일정 이상 양의 오줌이 모이게 되면 이 오줌을 최종 저장소로 이동시킬 거예요. 그 이동시키는 관의 이름을 우리는 오줌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오줌관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냐? 방금 오줌을 생성했던 콩팥과 바로 방광을 연결해주는 작은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오줌관 끝에 연결되어 있는 방광. 당연히 뭐 하는 친구겠어요? 오줌을 저장하는 최종 저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방광에 오줌이 잘 저장된 다음에 우리는 계속 머물고만 있나요? 아니죠?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곳을 우리는 요도라고 부르게 되죠. 그렇죠? 요도. 오줌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 3, 4번은 정말 대충 썼죠. 설명들도. 그렇죠? 그 이유가 뭐다? 그렇게 안 중요하다. 오케이?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좀 중요해. 다섯 번째. 콩팥으로 혈관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혈관. 이 혈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책 보고 대답 한번 해봐.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어. 혈관 이름이 뭐죠? 콩팥? 동맥. 네, 동맥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콩팥이 뭐 하는 친구냐면은 혈액을 필터링을 해주는 친구야. 오케이? 그러면 동맥은 콩팥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 뜻은 콩팥에서 아직 필터링을 거치기 전인 거죠. 그쵸? 필터링 되기 전이에요. 그럼 노폐물이 걸러지기 전이란 소리죠. 노폐물의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콩팥에서 나오는 혈관이 있습니다. 정맥이에요. 콩팥에서 나옵니다. 그 뜻은 필터링을 거치고 난 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 친구는 노폐물의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이것까지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오줌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공부 한번 해볼 겁니다. 다시 1번으로 필기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요. 자, 여러분, 오줌의 생성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오줌의 생성은 크게 세 단계예요. 첫 번째, 여과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 여과. 콩팥 동맥을 통해 들어온 혈액이 콩팥으로 간 다음에 겉질과 속질에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네프론으로 들어가요. 그 네프론 속에 누구를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이냐? 사구체에서 어디로 가느냐? 보먼 주머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동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구분지어 기억해 놓으시는 게 우리의 키포인트입니다. 오케이? 필기할게요. 이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동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자, 여러분, 누가 이동해야 되겠습니까? 노폐물들이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첫 번째 대표적인 요소, 노폐물이죠. 두 번째, 물도 노폐물이었죠. 근데 봐라, 어라라, 무기염류도 이동한대요. 어라라, 포도당도 이동한대요. 어라라라라라라.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아미노산도 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동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누가 있느냐?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구들은 이동을 하지 못하고요. 두 번째, 단백질 성분들은 이동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겠죠? 쌤, 우리 몸에 단백질이 있나요? 혈액 안에 있습니다. 효소도 단백질이고요. 두 번째,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중 단백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동을 하지 못해요. 그 이유도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입자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친구였습니까? 그렇지, 에너지로 사용되는 친구지. 근데 저걸 몸 밖으로 내보내면 너무나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워. 그래서 우리 콩팥에서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가져와요. 재흡수를 해요. 근데 이 재흡수를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보먼 주머니와 연결되어 있었던 세뇨관에서 그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우리 몸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모세혈관으로 재흡수가 진행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전부 이동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아유, 몇 개는 좀 갖다 버리자. 일부만 이동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은 필수 영양소 3대 영양소랑 부영양소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는 필수 영양소는 어떻게 해야 돼? 싹 다 흡수해야 되겠지. 그럼 누구랑 누가 전부 재흡수될까요? 무기염류 에너지네? 아미노산. 무기염류가 뭐였죠? 한 단지 아니에요? 무기염류는 부영양소였죠. 무바물. 그렇죠? 그래서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은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재흡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부영양소인 물과 그렇죠. 무기염류는 일부만 재흡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나 진짜 이제 오줌으로 몸 밖으로 갖다 버린다? 확실해? 최종 점검 한번 해봅시다. 그 최종 점검을 우리는 분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비는 모세혈관에서
오줌이 이동하는 관인 세뇨관으로 최종적인 필터링을 거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비, 이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종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간단하죠? 자, 지금부터 제가 필기하는 내용들은 시험 문제 종종 나올 수도 있는 친구들이니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자, 이렇게 여과 단계를 거친 보먼 주머니에서 액체를 쫙 뽑아봤어. 즉, 여과액을 우리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과액에는 혈구랑 단백질이 나오면 안 되죠. 왜? 이동을 못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과가 된 액체, 여과액에 혈구라든지 혹은 단백질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까요? 그렇지. 여과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과에 문제가 생겼다. 그 다음 재흡수가 된 다음에 오줌을 우리가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오줌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오줌에서는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은 발견되면 안 돼요. 왜? 전부 재흡수됐으니까. 그런데 오줌에서 포도당이랑 그 다음 아미노산이 발견이 되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재흡수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것이 오줌의 생성 과정인 배설의 모든 마무리가 끝난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간단하게만 쓸 거야, 얘들아. 우리가 열심히 이 파트를 공부한 이유가 있어. 우리 세포 호흡하는 거 기억나? 그치? 뭐 필요해? 산소. 그 다음 그렇죠. 이걸 통틀어서 영양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가 생성돼? 물. 그렇지. 자, 천천히 갈게. 첫 번째, 물. 그 다음 이산화탄소.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에너지도 생성되는 게 세포호흡이죠. 그렇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은 산소라고 하는 필요 물질을 어디서 충족하게 되나요? 어디서 흡수해요? 호흡기에서요. 그쵸? 호흡기에서 흡수합니다. 영양소는 우리가 어디서 흡수하나요? 소화. 그렇죠. 그리고 생성된 노폐물인 물은 주로 어디로 내보내고 있나요? 배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내보내고 있는 거죠? 호흡. 그 다음 이 세포 호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질들을 다 이동시켜야만 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이동시키는 거죠? 순환. 그죠? 무슨 얘기가 하고 싶겠습니까? 결국에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은 살아가기 위해서, 즉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각각의 기관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네 글자 뭐죠? 맞아요. 상호작용을 한다. 이게 우리가 이 5단원 동물과 에너지를 공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개념 정리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